자,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출석 체크는 뭐 매달 하는 건데 하시면 좋고, 자, 카츠와 비밀 상자 업데이트 되는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데바란 겨울 사냥 대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프론테라 164에서 173 NPC가 지금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서버가 열리면 바로 달려가야겠죠. 가을 사냥대회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겨울 사냥대회. 이번에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벤트입니다. 어떠한 이벤트일지 모르겠어요. 왕실 사냥대회는 왕실 사냥대회 전용 카드, 마이어 레겐부르크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카드가 존재할 것인지, 또한 가을 사냥대회는 의상은 나름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쓰기 좋았던 그 상단 의상을 이벤트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벤트 의상이 걸출한 게 나와줄지, 그리고 사용기한은 어느 정도일지. 처음에 열리는 이벤트인 만큼 내년 봄까지 그냥 쭉 했으면 좋겠어요. 한 4개월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달 이벤트하고 선행 퀘스트 하는 거 상당히 피로감이 높기 때문에 하면은 나는 한 3달 이상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버가 열리고 나서 이벤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도핑 아이템이 지금 없어요. 추가적인 도핑 아이템으로 초보자들은 제니수급에 도움을 주고, 기존 유저들은 소비 아이템을 쓰므로 내 캐릭터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회복 아이템이 지금 이그 열매가 상당히 무겁고 쿨타임도 높아. 그리고 지금 좀 비싼 상황입니다, 이그 열매가. 그래서 이그 열매 대체 소비 아이템이 나와줄지 그게 주안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겨울 사냥대회. 그냥 서버가 열리면 저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던전이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블루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 나왔던 그 바다 던전, 이게 바다 이야기 보셨죠 여러분들? 개발자 노트에서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바다 이야기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트도 새로 찍었고 좀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나요. 맵은 옛날에 그 뭐지? 국수축제 할 때 그 맵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몬스터의 도트를 새로 찍었다는 점이 대단하다. 잘 안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요르스칼프는 어때요? 재탕이죠. 기물레 신전에 있는 몬스터에다가 그냥 검은색 띠만 둘렀어요. 그래서 새로운 몬스터라고 그렇게 우겼는데 이번에는 신규 도트를 찍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블루홀이라는 명칭을 보니까 저 바다 이야기 같은 그 던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베이스 레벨이 입장 레벨이 높습니다. 260이에요. 250도 못 들어가. 260이에요. 어씨, 레버페야 되나? 260 안되는 캐릭이 많은데 상당히 높습니다. 아크헤트와 동일한 레벨입니다. 그리고 입장 위치는 코모도, 관련 퀘스트는 코모도 NPC가 또 있고, 서버 열리면 저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어비스급이 아닐까,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고대 신전 아크헤트와 니플헤임의 호박농장의 경험치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경험치 15% 증가되는데 그래도 레벨업 사냥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 15% 정도로는 50% 정도 올려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겨울 프로모션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뭐 프로모션자만 붙으면 메가부스터 프로모션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겨울을 맞아서 서버 이벤트를 한다는 건데, 경험치 30%와 드랍률 20%의 페널티 감소 50%가 좀 레벨업과 파밍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PC방에서 접속 시에는 30% 추가씩 들어갑니다. 드랍률까지. 그러니까 볼피 켜고 하면은 드랍률 50% 증가, 경험치가 50%가 아닌 60% 증가. 그러니까 레벨업도 좋고 파밍도 좋고, 이게 1월 8일까지 합니다.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합니다. 가라앉은 탑 경험치 30% 추가. 가라앉은 탑이라고 하면은 알베르타에 있는 레티시아에게 대화를 하면 옛날에 엔던 비스물에 한 거 경험치 올리려고 들어가는 거, 3일에 한 번 쿨타임, 그거 말하는 거고요. 낙원난 50%, 일루전 30%, 환영조사단 30% 퀘스트 경험치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경험치 추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업하기 좋은 겨울 기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부터 재련 확률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12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재련 관련 재련석 패키지가 판매를 합니다. 재련석 패키지라고 하면 재련석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대장장이 축복이라든지 카츠와 비밀 열쇠 등 경품을 넣어서 묶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련석 값은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뭔가 덤을 넣어주겠다. 그게 바로 대장경의 축복과 카츠와 비밀 열쇠 같은 그런 품목이겠죠. 한정 패키지를 판매를 하니까 재련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련 확률이 증가를 하니까 여러분들 재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재련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귀속 장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재련 확률이라고 해도. 네, 혹시 몰라서 저도 에틀더스트 같은 거 좀 모아놓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이신 분들은 재련 초보가 볼만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 스킨이 하나 추가된다네요. ESC 게임 설정 스킨에서 윈터 스노우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스킨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게임사에서 이렇게 스킨을 제공하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버그 현상에 대한 오류 수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카츠와 비밀 열쇠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정보에서 확률 공개로 간 다음에 확률 공개 보면 미리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12월 카츠와 비밀 상자. 자, 여러분들 열쇠, 카츠와 비밀 열쇠를 다음달 까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일단 까기에 괜찮습니다. 해피벌룬과 포링 선글라스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퍼레닌 섀도우라고 할 수 있는 고가 섀도우들이 좀 나온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퐁 상자 0.01% 확률로 나오고요. 고급 재련 보장관 봉투는 0.05%, 인챈트 티켓 0.06%, 강력한 영혼의 정수, 이것도 한 3천만 하죠. 0.09, 공인된 보스 카드점 0.09, 섀도우 교환 티켓 0.1, 몇천만 이상 하는 거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중에서 앱솔브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이제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0.1% 각각 확률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0.2%. 클레버 듀러블은 물공 쪽은 이제 듀러블, 마공 쪽은 클레버는 그나마 조금 쓰는 편이긴 한데 듀러블은 좀 안 씁니다. 물공 애들이. 왜냐면 보통 인피니티 아니면 앱솔브 아니면 마스터 이런 거 착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공은 잘 안 쓰거든요. 이거를 뭐 쓴다고 해도 퍼펙트 사이즈라는 대체 방안도 있고 해가지고, 듀러블은 이제 저가 섀도우면서 질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을 때 쓸만한 섀도우인데, 듀러블은 가뜩이나 싼데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맥시멈 맘모스 아머 슈즈 이어링 펜던트, 이거 다 합쳐서 0.4%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확률. 이거만 해도 0.4%. 풀 페니트레이션 아머 슈즈 펜던트 이어링 다 나옵니다. 내일 퍼레인 섀도우 쏟아지겠습니다. 섀도우 값이 진짜 저렴해질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은. 풀 템페스트 아머 슈즈 펜던트 이어링 또 4가지 다 나옵니다. 도합 0.4%. 여기 풀파워, 풀스펠, 풀레이트, 포커싱, 스타트, 센터링, 위티 요거까지는 0.2%로 좀 높은데 0.15%도 있고, 요즘은 그렇게 안 비싸요. 더 싸져서 가성비 있게 세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특성 스테이터스 섀도우 큐브가 나오고, 타임갱 무기가 내일 나오는데 3가지 나오거든요. 누구 무기냐 몰라요. 이거 찍어도 정보가 안 나옵니다. 무슨 무기인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비스라고 하니까 어비스 체이서 거긴 한데, 어비스 대거라고 하니까 왠지 단검어체. 난 이번에 사실 활게 나올 줄 알았거든. 마검 쪽은 타임갭 투구가 너무 물공 쪽으로만 가있어요. 투구 자체가 지금. 그래서 무기가 마공 쪽으로 나오는 게 좀 안 맞아. 세트로 끼기에는. 그리고 활 쪽으로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체이싱샷 데미지 증가가 들어가 있는 게 와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무기 보면은 물공 어체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공 어체 신규 스킬 추가된 게 좀 증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똥 무기. 비크리는 지금 브레스와 멸하격 빼고 똥입니다. 똥이라고 해 누구도 이걸 부인을 못해요. 패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크리티컬 직업과 비크리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밸런스를 못 맞추고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비크리 무기다 그러면 그냥 똥이다. 그냥 재미용. 끽해봤자 10층 1층에서 파밍 간간히 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 세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진짜 그 하이엔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재미용으로 내가 이걸 써볼 건가? 근데 이게 타임갱 맞추는 게 무기값이 5억이 넘게 든단 말이죠. 무기가 디멘션즈보다 비쌉니다.
편집하는 와중에 정보가 떴는데 제가 틀렸네요. 이번에 어비스 체이서용 무기는 마공 형태의 어비스 플레임 주력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타임겟 저지먼트 너클이면은 내가 볼 때 멸하격이 아니고 단죄 아니면 열화기탄 둘 중 하나인데요. 내가 볼 땐 열화기탄 무기 같아. 그냥 이건 내 피셜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업데이트 전이에요. 업데이트 후에 내가 편집해서 올릴지 뭐 그 전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열화기탄 쪽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화기탄이 지금 완전히 쓰기가 애매하거든요. 섀도우는 나왔는데 포카보다 낮은 데미지 때문에 그것도 병캐까지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쓰기가 애매해요. 타임갭 스피릿 폭스테일, 이거는 물공 홀령사, 특히 신규 스킬 철호나무 메이에믹 손즈 짝퉁 같은 느낌의 그 스킬,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스킬 증대된 무기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셋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홀령사 신규 스킬이 홀령사 그 특성, 장점 같은 걸 무시하는 완전 신규 스킬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그냥 홀령사 자체가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싫었습니다. 그냥 밸런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인사 교체가 된 그런 느낌. 그러니까 4차 홀령사의 스킬 구조는 이 전임자가 만들고 후임자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바꿔버리겠어 하면서 새로운 신규 스킬을 넣고 거기다 관련된 장비를 출시를 하는, 기존의 홀령사 컨셉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알아서 잘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타임랩 재련 망치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 아르비트리움 이어링 페너트가 나오고 디비누스 플러스 증댐이 붙어있겠죠. 이거는 디비누스 아머 슈즈가 나오는데 카디나 키우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실 법합니다. 마공 카디나 아크메이지일 것 같아요. 이 섀도우는 4차 스킬 섀도우 플레어 블룸, 딱 봐도 플레어 로드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 플레어 블룸이니까 블룸 뭐겠어, 올블룸이지 뭐. 올블룸 증대인가 플레어 데미지 2개를 올려주는 것 같아. 뭐라고? 플레어 로드는 잘 안 써요. 클라이막스가 적용이 안 돼요. 클라이막스 올블룸보다는 현저히 낮은 데미지이고 스킬 포인트 배분도 좀 힘들어서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쓸 텐데, 일단은 올블룸 데미지 증가하는 섀도우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스톰 허리케인, 이거 뭐 토네이도 스톰하고 디스트럭티브 허리케인이겠죠. 이 풍속성 마법 2개가 데미지가 올라가는 섀도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력은 그러니까 올블룸 데미지와 디스트럭티브 허리케인, 클라이막스가 적용되는 아크메이지 스킬을 올려주는 섀도우가 나온다. 솔직히 이 두 스킬은 인넌 돌 때에도 좀 쓰는 스킬이라 가지고 인넌 배럭용 악매는 하나 맞춰놓으면 괜찮겠다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재 거 섀도우가 나옵니다. 신규 스킬인 신양 스킬과 천양은 원래 있는 스킬 데미지가 각각 오르는 섀도우 같습니다. 천재가 크리지급 중에서 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타임갭이 무기가 거의 다 개짜치네. 타임갭 무기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지금 한호 무기밖에 없잖아. 뭐가 제일 좋지? 그나마 쓸만한 게 한호 악매? 카디날? 마공 쪽은 그나마 그냥저냥 쓸만한 것 같아.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쓸만하다 정도 같고, 물공 쪽은 지금 쓰는 게 있나? 타임갭 무기? 레디언트 말고는. 대장장의 축복도 나오고 특별한 섀도우 마법사 상자도 나오고, 여기부터는 그냥 꽝입니다. 꽝. 여기부터는 그냥 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중에는 그냥 한 100만 정도 하는 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뭐 열쇠 까서 100만짜리 먹으려고 열쇠 까는 건 아니잖아요. 100만짜리도 있고 10만짜리도 있는데 여기부터는 다 꽝이다. 그럼 꽝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꽝이면 완전 꽝. 100만 익혀봤자 한 100만 정도 하는 거라는 건데 꽝이 몇 프로냐? 꽝 한번 퍼센트 내볼까? 봅시다. 꽝이 한 80% 내네요. 80%. 그러면은 우리가 열쇠를 10개를 까면 대략적으로 대충 에센스 정도 먹을 확률은 뭐 10개당 한 2개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80% 정도 꽝이고, 꽝이란 말은 다 해도 재미가 얼마 안 된다는 거고, 300만 이상 팔 수 있는 특별한 마법서, 그리고 섀도우 에센스, 대장장의 축복, 홀그렌의 섀도우 재련망치, 이거 급 이상으로 이제 먹으려면 5개 정도 이제 까야지 하나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랭이 섀도우 나올 거는 같았는데 엄청 나오네요. 토랭이 섀도우 중에서 돈이 나가는 거 먹을 확률은 1.6%네요. 카츄아 비밀 열쇠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재련 이벤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련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패치 내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